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과일로 가득 찬 과일 바구니 컬러링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래 더보기란에 도안을 첨부했습니다. 먼저 엎어져 있는 바나나부터 색칠할게요. 바나나에 들어갈 색상을 골라줍니다. 고유색인 노란색과 덜 익었을 때 나타나는 연두색, 푹 익었을 때 나타나는 갈색까지 모두 필요한 색이에요. 전체적으로 바나나에 노란색을 칠해주되 볼록 올라온 부분은 빛을 받아 밝기 때문에 하얗게 남겨줍니다. 바나나끼리 겹치는 부분은 약간 주황이 섞인 노랑으로 음영을 주고요. 꼭지 부분과 중간중간에 연두색을 칠합니다.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빈틈없이 칠해요. 다음은 서양 배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배랑은 생김새와 색이 다르죠? 사진을 보면 고유색을 전체적으로 연하게 칠해줍니다.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하얗게 남겨둬요. 연두색 계열의 색을 덧칠하며 자연스럽게 음영을 줍니다. 서양 배는 동그란 구의 응용 버전이에요. 어두운 부분은 갈색을 추가하여 색 변화를 주었어요. 연두색의 유사색인 노랑을 밝음에 사용하면 더 풍부한 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렌지를 칠해볼게요. 꼭지가 안 그려졌네요. 이 부분을 표현해야 과일의 특징이 잘 느껴져요. 오렌지 표면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울퉁불퉁하죠? 색연필로 군데군데 힘을 주며 짧게 끊어서 색칠합니다. 빛을 받는 밝은 부분이 하얗게 꼭 있어야 표면이 울퉁불퉁해 보여요. 바나나가 맞닿아 있는 부분은 그림자가 생겨서 어둡게 칠해줍니다. 블루베리 잎사귀에는 노랑부터 짙은 초록으로 그라데이션을 주었어요. 블루베리는 구 모양이죠? 중심에는 별 모양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진하게 힘주어 칠한 뒤 점차 힘을 풀며 빛을 받는 윗부분은 밝게 그라데이션 줍니다. 블루베리가 3개 붙어 있어요. 가장 뒤에 있는 블루베리의 맞닿은 부분을 어둡게 그림자를 넣어야 앞에 있는 블루베리가 밝게 돋보여요. 메론은 아이보리색 줄이 그물처럼 덮여져 있어요. 네트라고 하는데요. 네트가 빽빽하게 있고 그 틈 사이에는 초록색이 보입니다. 저는 아이보리로 전체적으로 연하게 색칠한 후 초록색으로 작은 부분들을 칠해 주었습니다. 네트 사이가 너무 좁아서 인내심이 필요해요. 네트 안쪽 모양은 네모나 세모 모양이 대부분이에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힘을 빼며 연하게 칠해 주었어요. 그물 라인을 군데군데 연하게 그려줍니다. 멜론이 다른 과일과 닿는 부분은 그림자가 생기니 음영을 넣어주고요. 네트에 약간 노란빛이 돌아서 연하게 덧칠합니다. 이제 포도알을 칠할게요.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이 빛에 반사되어 정확한 색이 표현되지 않아 촬영 구도를 바꿨어요. 여기서부터 색 전달이 훨씬 더 잘 되고 선명합니다. 포도알은 구 모양으로 아까 칠한 블루베리와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두운 부분을 진하게 칠해주고 빛이 반사하는 윗부분으로 갈수록 밝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줍니다. 빛이 반사하는 부분을 꼭 하얗게 남겨야 반짝거리는 포도알이 만들어져요. 포도알들이 한 곳에 뭉쳐있기 때문에 모든 포도알을 같은 톤으로 칠하면 구분도 안 가고 입체감이 떨어져요. 포도알들 중 아래에 깔려서 바로 위에 있는 알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진하게, 아주 어둡게 칠해줍니다. 그래야 앞쪽에 있는 포도알이 대비 효과를 일으켜 더욱 돋보여서 실감나요. 저는 남색과 보라색을 번갈아가며 색 변화를 주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포도알들을 마저 칠합니다.
블루베리가 멜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무채색으로 표시해주고요. 다음은 사과예요. 전체적으로 둥글지만 윗부분은 평평하기 때문에 구와 원기둥을 섞은 모양이에요. 밝은 부분은 확실하게 하얗게 빼두고 어두운 부분은 힘을 주어 진하게 칠합니다. 빨간색 하나만으로도 사과를 완성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다양한 색을 사용할 거예요. 외곽 부분에 연두색을 칠하여 풀어지는 느낌을 주었고요. 밝은 부분엔 노란색을 첨가하여 좀 더 산뜻해 보여요. 이렇게 다양한 색을 사용하면 주변에 있는 과일의 색상과 조화가 잘 되어 완성 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어울려요. 미세하게 빈 부분 없이 칠해야 매끈한 질감이 잘 느껴져요. 사과를 자세히 보면 표면에 밝은색 점이 있어요. 하얀색 펜으로 찍었는데 너무 밝아서 바로 손으로 눌러 조금 지웠습니다. 아래에 있는 오렌지는 빛을 거의 못 받는 데다가 위에 있는 과일들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죠. 바구니는 어느 정도 과일을 칠한 후 전체적인 색감을 보면서 색을 정하는 게 좋아요. 갈색 중에도 노란색이 많이 섞여서 밝은 갈색이 있고 자주색 갈색, 고동색 등 다양해요. 얇고 길게 가공한 나무줄을 엮어서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면 굴곡이 있어요. 밝은 부분은 하얗게 남겨두고 어두운 부분만 칠해줍니다. 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바구니라고 할래 라며 다른 색으로 칠하셔도 좋아요. 천에 가려진 부분은 그림자가 생기니 어둡게 해요. 바나나에 어두운 색을 더하여 음영을 줍니다. 옆면이 꺾이는 부분을 표현하면 더욱 실감나요. 뒤에 있는 귤이에요. 아까 칠했던 오렌지와 비슷한 표면이에요. 매끈하지 않은 표면을 묘사하기 위해 작은 터치를 남깁니다. 외곽은 연두색을 연하게 추가했더니 하우스 감귤 같네요. 앞에 있는 귤은 어둠부터 잡아볼게요. 갈색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칠하고 귤색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짧게 끊어 색칠하며 표면을 묘사해요. 그림자도 잊지 않고 그립니다. 앞에 떼구르르 나온 포도알도 아까 칠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칠해요. 이번엔 사과가 옆으로 누워있어요.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아까 칠한 사과보다 조금 밝게 표현하려고 해요. 빛을 받는 위쪽에 분홍색을 사용하여 더 밝게 색칠했어요. 사과 꼭지의 안쪽은 빛을 못 받기 때문에 어둡고요. 꼭지 아래에 그림자도 표현합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죠? 이제 마지막 과일인 체리예요.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빛이 잘 반사되죠. 밝은 부분은 확실하게 하얗게 남겨두고요. 어두움은 검정색으로 진하게 칠합니다. 연하게 칠하면 완성했을 때 실감나지 않아요. 보라색과 짙은 자주색으로 검정색 주위를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천은 어떤 색으로 할지 고민됐는데요. 과일이 다채로워서 천까지 강렬한 색으로 들어가면 과일이 돋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흰색으로 정했어요. 천에 있는 줄무늬는 과일에 상대적으로 덜 쓰인 파랑색으로 골랐습니다. 바둑판처럼 한 칸씩 띄엄띄엄 칠하며 완성해도 좋습니다.
도안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추가하고 변형해보세요. 파란색 줄무늬는 천의 흐름에 맞춰서 그립니다. 사과가 올라가서 눌린 부분은 한 톤 어두운 파랑으로 이어주고요. 밝은 무채색으로 천의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바구니와 천이 바닥에 닿는 부분도 그림자를 그려주고요. 제가 벽과 바닥을 구분하는 선을 뒤쪽에 그려놔서 파스텔로 배경을 칠했는데요. 파스텔을 긁어서 가루내어 문지르면 선자국이 종이에 남지 않아요. 또한 지우개로 잘 지워지기 때문에 문지르다가 과일에 조금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벽 색을 갈색과 분홍색을 섞어서 칠하면 이런 부드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요. 저는 과일의 밝음이 더욱 돋보였으면 싶어서 짙은 갈색과 검정으로 덮었어요. 좀 더 빈틈없이 어둡게 하고 싶어서 검정색으로 한 번 더 덮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컬러링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번 컬러링은 과일의 양감과 질감 표현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색 사용까지 더해져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돼요.